4개월 전부터 전혀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박소희 씨. 아침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그런데 밥상에 올라온 건 쉐이크와 오이가 전부? 왜 이렇게 적게 드시는 거죠? 제가요 사실은 4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루에 2끼를 먹는데요. 한 끼는 아침에 선식이나 쉐이크로 간단하게 먹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이제 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는데 이제 중간중간 배고플 때 오이를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매일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며 12kg을 감량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살이 뭐 이렇게 날씬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한 50대 초반을 유지했었는데 갱년기가 오고 나서부터 제가 먹으면 먹은 대로 살이 쪘어요. 나이살이 찌면 이거는 좀처럼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좀 체질이 바뀌지 않았나. 불균형한 식습관에 갱년기까지 겹치며 체중이 늘기 시작했다죠. 지금 누워 계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 보니까 더우신 것 같아요. 갱년기 열감 때문에, 그렇죠? 어머 이마에 땀 좀 봐요. 이게 갱년기가 되면 땀이 좀 이렇게 흐르나 봐요. 아, 몸에 열 나고 그러면 저렇게 얼음 찼죠. 얼음을 시원하게 마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갱년기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도 이상이 생기기가 쉬워서요.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저렇게 홍조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저러면 진짜 생활이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얼굴이 빨갛게 지금 열이 올랐거든요. 이 홍조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여줄 게 있다는 소희 씨. 이거 없이는 제가 못 살았었어요. 부종이 생길 때마다 사용했다는 이것. 이거 압박 스타킹인데요. 손발이 너무 부어서 이거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정말 못 살았었죠, 제가. 아, 이 갱년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시나 봐요. 근데 이렇게 부종이 있으면은 정말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왜 대체 갱년기 때 이렇게 부종이 있는 거예요? 갱년기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살찌기 쉬운 체질로 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더불어서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온몸이 붓는 이 전신 많이 부었을 잘 생기는 때는 손이 잘 쥐어지지 않고 손발이 되게 불편하고 젓가락질 할 때도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손이 부으니까 어쨌든 손발이 붓고 몸이 붓기 시작하니까 신발도 안 맞고 걷기도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살이 쉽게 찌고 잘 빠지지도 않는 갱년기. 현재 박소희 씨의 체중은? 예전에는 많이 나갈 때 67kg 정도까지 나갔어요. 지금 12kg 빠졌네요. 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생긴 소소한 행복 하나가 있답니다. 이건 뭐예요? 예전에 제가 입었던 옷인데 그때 살이 너무 쪄서 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쁘게 맞을 것 같아요. 사놓고 옷장에 걸어두기만 했던 옷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데요. 12kg 체중 감량에 성공한 소희 씨. 덕분에 젊음까지 되찾은 기분이랍니다. 쉽지 않은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방심은 금물인데요.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 갱년기 때는 살 빼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엔알17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건강하고 오래가는 다이어트를 위해 장 건강까지 챙기고 있답니다. 그날 오후 예, 제 친한 동생인데요.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운동을 싫어해 못해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하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해서 SL을 제가 쳤습니다. 체중 유지를 위해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오늘 도전하기로 한 운동은 네, 오늘 배우실 운동은 발레라는 운동인데요. 발레란 발렛바를 이용해서 발레, 요가, 필라테스에서 파생된 동작들을 다양한 소도구를 이용해서 빠른 비트에 음악 맞춰서 하는 저충격 고강도 운동의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 자, 먼저 볼을 아래에 내려놓은
놓으시는데 볼 위에 올라서실 거예요. 자, 볼 위에 올라서시면 수면 내려갔다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발에. 네,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데 굉장히 근력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갱년기 증상을 겪고 계시는 소희 씨에게는 정말 딱 맞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참기 어려웠으나 그 참는 것을 참았을 때 되게 희열이 느껴지고 재밌고 좋았습니다. 하이파이! 집으로 돌아온 소희 씨. 처음 도전한 운동에 평소보다 배고픔은 2배. 그녀가 선택한 저녁 메뉴는 바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단으로 제격인 오리고기 채소쌈인데요. 아, 운동했으니까 너무 배고프지 않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소희 씨. 저녁 한 끼는 푸짐하게 차려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고 있답니다. 오리고기에는 갱년기 여성에게 필요한 비타민 B군도 풍부하게 들어있다죠. 이거 내가 요즘 챙겨 먹는 유산균인데 몸과 마음이 축 처지기 쉬운 갱년기. 인생의 활력을 충전하는 게 중요한데요. 갱년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우울한 감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운동도 하고 동생과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앞으로 이렇게 체중 관리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운동하자. 화이팅! 중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갱년기. 슬기롭게 극복해서 활기찬 인생 후반전 시작하세요. 4개월 만에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대단해. 그 전에 라면, 뭐 밀가루 음식 좋아했었는데 그 식습관, 생활 습관 싹 고치고 운동하면서 야. 그렇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다이어트 잘하신 것 같고 대단하다 맞아요. 싶은데요. 이 비포 애프터 사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지금 검정 원피스를 입고 계신데 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처럼 느껴지시죠? 뭐 출산 전체적인 전후 아니에요? 뭐 감량도 감량이지만 뱃살이 딱 보기엔 정말 쏙 들어갔어요. 맞아요. 근데 살 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뱃살이 찌기는 진짜 제일 먼저 찌는 것 같은데 빠지는 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살을 빼면서 느낀 건데 이 뱃살은 식사 조절만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걸 저도 깨닫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우리 소희 씨가 4개월 만에 12kg를 빼셨잖아요.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소희 씨 인정. 인정, 인정, 진짜 인정.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4개월 만에 진짜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신 건데 영상에서도 느꼈지만 저는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건강 리모델링을 정말 제대로 하셨습니다. 네. 근데 영상 보면서 비결을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가 밀가루 음식 대신에 채소가 섞인 음식을 꼭 섭취해서 맞아요. 네. 그건 것 같고 그다음에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한 거. 이게 그 두 번째인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것만 가지고 안 됐고 뭔가 살을 빼고 유지하기 위한 다른 특급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 리모델링의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소희 씨가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게 된 이 건강 리모델링 비결은 갱년기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비에날17 유산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에날17 유산균이 뭐예요? 비에날17은요,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추출한 유산균인데요.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17이에요. 이 비에날17이 식약처에서 최초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증을 받아서 별명이 다이어트 유산균이거든요. 비에날17 이게 어떻게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겁니까? 네, 비에날17 유산균이 중년 여성의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지방세포는 역할에 따라서 백색 지방세포와 갈색 지방세포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도 색깔에 따라서
따라서 종류가 다른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몸에서 하는 역할도 다르겠어요? 네, 이 백색 지방 세포는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열량을 에너지원으로서 축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또 꺼내 쓸 수 있는 좋은 역할도 있죠. 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백색 지방 세포가 과도하게 축적되는 경우에는 이게 비만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머머머. 저는 정말 처음에 들었을 때는 백색 지방이라 그래서 뭔가 하얗고 뭔가 좋은 지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나쁜 지방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갈색 지방은 이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갈색 지방은 이 나쁜 지방인 백색 지방을 태워서 이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몸에 갈색 지방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가 같은 열량을 섭취했을 때도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백색 지방은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백색 지방이 막 늘어나게 되면 내 몸에서도 나쁜 지방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쉽게 살이 찌게 되겠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네, 노란 풍선이 우리의 백색 지방세포라고 가정을 할게요. 중년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겪으면서 비만한 상태가 되면 저렇게 풍선이 점점 부푸는 것처럼 백색 지방세포도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놀랍게도요. 지방세포 하나가 우리 몸 안에서 무려 4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400배요? 지방세포가 400배나 커져요. 이렇게 놀라운데요? 지방세포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내 몸 안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세포는 기억을 좀 잘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커지잖아요. 잘 줄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나 왜 그래? 더 비만한 체질이 되기 쉽겠죠. 자, 아유. 그래서요, 이때 BNR17 유산균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백색 지방세포가 커진 상태에서 BNR17을 섭취하면 커졌던 백색 지방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자, 쥐에게 10주간 이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이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무려 35%나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갈색 지방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백색 지방을 태운다, 네. 없앤다 이런 건데 나쁜 지방을 소모하는데 BNR17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 BNR17이 나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이 지방산화 유전자의 발현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10주 동안 쥐에게 BNR17을 투여를 해봤더니 지방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증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 발현의 증가가 일어날수록 백색 지방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지면서 태워지는 건지 실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초를 나쁜 지방 세포인 백색 지방 세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초에 꽂혀 있는 저 심지가 바로 백색 지방 세포를 태우는 유전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초에는 심지가 하나 있죠. 근데 오른쪽은 심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동시에 불을 붙여보면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가 이 적을 때는 백색 지방 세포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빠르다. 많으면 네, 금방금방 이렇게 백색 지방 세포들이 타버리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BNR17 유산균, 이 지방세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 잘 알겠는데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까요? 네, 실제로 이 인체 적용 실험을 이렇게 봤을 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기 전에 이 허리 둘레를 봤을 때 평균 약 95.4cm였습니다. BNR17 유산균을 12주간 섭취한 후에 다시 한번 이 허리 둘레 측정해 봤더니 90.4cm로 약 5cm 감소했고요. 복부 내장 지방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 BNR17 섭취 후에 이 비만의 정도를 알아보는 이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가 감소했고요. 엉덩이 둘레와 이 내장 지방 또한 감소한 것을 이 임상 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 뭐 나쁜 지방은 줄여주고 좋은 지방 높여주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사실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식욕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식욕이 주체가 안 됩니다.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주체가 안 되고 주체 안 되는 게 요 식욕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이어트 끝끝내 실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식욕, 먹고자 하는 욕구, 이거 조절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특히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하시면 그때부터는 더더군다나 식욕 조절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사실 내 몸 안에서 식욕을 관장하고 있는 것도 호르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위장 쪽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줘요.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게 해줘.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내가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이 렙틴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렙틴 호르몬이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렙틴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면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끼고 뭔가를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렙틴 호르몬이 제가 뭔가를 먹었을 때 이제 그만 좀 먹어. 안 줘도 돼. 뭐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결론이 나왔어요. 제 몸에는 렙틴 호르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있어도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많습니다. 몸에 많은데요. 이 신호를 내 몸이 거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리고 돼요. 거부를 해요, 걔가 또? 사실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비만하신 분들은 렙틴 호르몬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식욕 조절이 안 되냐? 엄마 잔소리처럼요. 몸에 너무 신호를 많이 보내니까 나중에 내 몸이 이 말을 안 듣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렙틴 그랬구나. 저항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만일수록 식욕을 억제해주는 렙틴 이 호르몬 기능이 무감각해진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BNR17이 그러면 여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BNR17 유산균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비만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조절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BNR17 유산균이 여성에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바로 이 갱년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화나무 열매 성분 덕분입니다. 회화나무, 뭐 그림 그리는 나무. 회화나무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나무예요? 예, 최근에 이 갱년기에 도움이 된다고 새롭게 알려지고 있는 이 회화나무 열매인데요. 항염, 지혈, 고혈압, 또 치질, 이 습진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화나무가 갱년기 여성한테도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 이유가 회화나무 있나요?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 소포리코사이드라는 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포리코사이드는 여성 호르몬과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의 이 여성 호르몬 감소되는 현상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BNR17 유산균 안에 회화나무 그 열매 성분이 들어 있어서 중년 여성들, 그러니까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이 무너진 건강을 리모델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에 대한 그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있거든요. 이 연구에서는 BMI 지수 30 이상인 40에서 60세까지의 한국 여성 66명을 대상으로 총 12주 동안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을 섭취를 시켜봤어요. 그 결과 8주, 12주 차에서 이 갱년기 현상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쿠퍼만 지수라고 하는 것의 총점이 회화 열매 추출물 섭취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이 BNR17을 섭취했을 때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중년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앞서서 이 갱년기 때에는 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중년 여성들이 비만을 피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기초 대사량이 감소할 때 우리가 그에 맞춰서 이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네. 힘든데 특히 힘든 게 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면이나 밥이나 그죠? 그런데 이 BNR17 유산균은 이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데 도움을 줍니다. 맞습니다. 이 BNR17 유산균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까 지방도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탄수화물에도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착한 탄수화물은 뭐고 네. 나쁜 탄수화물은 뭐예요? 자, 우리 몸에 흡수가 좀 덜 되게 만들어주는 다당류를 착한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몸에 흡수가 너무 빨리 되는 단당류를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당류는 탄수화물이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 단당류를 왜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냐면 크기가 작아서 소장벽에서 쉽고 아주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체지방 증가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쁜 탄수화물인 거죠. 반면에 다당류는 단당류 3개 이상이 모여져 있는 복합적인 구조를 말하는데요. 이 다당류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느리게 흡수되고 또 느리게 배출됩니다. 단당류와 다당류는 우리 몸에 그 흡수되는 속도에 있어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BNR17 유산균이 이 탄수화물 흡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보이시는 빨간 자석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나쁜 탄수화물 단당류라고 하고요. 저 파란 자석이 비엔알17 유산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보이시는 그물망이 우리 몸의 소장벽입니다. 우리 몸의 흡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당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게 되면 저렇게 바로바로 소장벽을 통과하죠. 바로 들어가네요. 네, 그러면 당연히 혈당도 빠르게 올리게 되고 체지방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빨리 흡수되죠. 네. 하지만 이번엔 비엔알17 유산균을 함께 섭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단당류들이 비엔알17 유산균 주변을 만나서 몸집이 커졌죠. 먹어도 잘 통과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야. 예, 실제로 12주 동안 이 쥐에게 모유 유산균이 이 비엔알17을 섭취하게 한 후에 이 대변을 한번 검사해 봤는데요. 자, 검사 결과 이 변에 포함된 이 다당류의 함량이 5배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했다는 얘기죠. 저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제가 오늘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비엔알17 유산균이잖아요. 그렇죠. 유산균. 네. 우리 지금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유산균은 저희가 장 건강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이어트 얘기할 때 유산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뭔가 많이 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장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알17이 요요 현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체내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면역학자인 에란 엘리나브 박사가 2016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이 장내 박테리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만에 대한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살이 쪄 있을 때 이 박테리아가 그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굉장히 많이 빼더라도 그 박테리아의 미생물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은 다시 원래의 체중을 기억해서 요요 현상에서 원래 체중을 금방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로 밝혀진 바가 있죠. 그 박테리아의 기억력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발요. 저 박테리아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똑똑해?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요요가 오는 게 이게 기억해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바로 장 속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한 88kg에서 헬스걸 이수재 선배님이랑 같이 알죠. 운동하면서 32kg를 그때 뺐었거든요. 와.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근데 결혼을 하니까 스몰 살이 막 찌고 뭐 빠졌다가 찌고 막 요요 현상이 이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이 박테리아가 이게 뭐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장내 박테리아. 네.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요요를 좀 극복을 하려면은 이 장내 유산균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지금부터.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이어트 유산균이 비엔알17이 우리가 좀 비만했을 때 그 장내 나쁜 세균충들을 다 없애고요.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이 비만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 요요 현상이 오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너무 좋다. 정리를 하자면은 예, 요요 현상이 방지해 주는 거죠. 비엔알17 유산균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이 밖에 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이 갱년기가 되면 슬프게도 근손실도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근육의 빈자리를 이 체지방이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비만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국내 한 연구팀의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비엔알17 유산균 섭취가 근육 손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육 손실이 이게 그 실험에서 보면은 근육 손실이 유도된 개체 중에서 이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했던 그런 실험군은 이 앞다리의 완력과 장단지, 대두 사퇴근의 이 질량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트레드밀, 이제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거에 네. 달리기 시간이 연장되는 등 이 근육 감소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야. 그 밖에 효능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비엔알17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요. 일부러 당뇨를 유발한 후에 10주 동안 모유 유산균을 섭취를 시켰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됐고요. 또 혈중 인슐린 수치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동물 실험에서도 이 모유 유산균 중에 하나인 비엔알17을 12주 동안 복용시켰더니 공복 혈당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먹을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비엔알17 유산균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면 파괴될 수 있겠죠.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인체 시험 결과를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이 됐는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도 꼼꼼히 따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과량을 드실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 같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특이 체질이시라거나 또는 임산부인 경우에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무리하면서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최고야. 다음 시간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